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를까요? 그런데 왜 다른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쳐도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체념하죠. 하지만 저는 평생에 걸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운명은 당신 곁에, 바로 당신의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끈처럼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운을 지키고 싶다면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사람, 그 5가지 유형을 낱낱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곁을 좋은 운으로 채워줄 사람을 알아보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에도 제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던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공이나 부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피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아직 쌀가마니의 묵직한 무게를 어깨로 느끼며 희뿌연 새벽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20살 남짓. 제 세상은 아주 작고 단순했습니다. 새벽을 여는 닭 울음소리가 저의 자명종이었고 삐걱거리는 자전거와 제 2다리가 세상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제 손에는 늘 쌀가마니의 거친 감촉과 그 묵직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쌀 한 톨, 돈 한 푼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에게 성공이란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밥을 굶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꿈꿀 수 있는 성공의 전부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번 돈을 손에 쥘 때마다 이 작은 돈들이 모여 언젠가는 나만의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하지만 간절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고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눈은 야망으로 빛났고 그의 입에서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첫인상 참 좋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의와 의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친형처럼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우님, 그 젊은 패기, 그거 정말 대단한 거야. 그 힘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의 말에는 사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저에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형님, 동생을 외치며 저의 얼마 되지 않는 세상을 파고들었습니다. 고된 배달 일을 마치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면 그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며 저의 젊은 패기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쌀가게 배달만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돈이 흐르는 길과 사업이라는 신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칠흑 같던 제 인생에 그가 처음으로 등불을 켜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만 따라가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땀 흘려 모은 모든 것을 그에게 걸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자 제 꿈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고 낡은 중고 트럭 한 대를 샀습니다. 저는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자재를 구하러 시장을 돌고 낮에는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땀을 쏟았습니다. 밤에는 다음날 계획을 세우느라 쪽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반면에 그는 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현장에 나오는 날보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항상 번드르르한 옷차림으로 유창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현혹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돌아온 날이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몸으로 뛰고 그는 머리와 입으로 뛰는 것이라고,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은 조금씩 커져갔고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이라고. 형님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쌀 배달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우님, 다 자네가 열심히 해준 덕이지. 우리는 형제 아닌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환상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자재 대금을 치러야 하는 날, 그는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타난 그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다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거래처에 납품을 약속한 중요한 순간, 그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처리하기로 했던 모든 일은 결국 저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그의 빈자리를 메웠고 거래처 사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불안했지만 애써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그에게 걸었던 믿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하던 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 그는 아침 일찍 저보다 먼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래처에 가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거래처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가 오전에 이미 계약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뒤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저의 믿음을 이용해 저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앗아갔습니다. 저는 20살의 나이에 그 차가운 배신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단한 쇠붙이를 단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뜨거운 불길, 그것이 바로 배신이었습니다. 제 주변을 맴돌던 희망과 운은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잿더미 속에 홀로 남겨진 후에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공 이전에, 돈 이전에 가장 먼저 경계하고 가려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의리가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평생에 걸쳐 잊지 못할 첫 번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물은 세상을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을 보는 기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철칙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능력이나 재산, 화려한 언변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지킬 의리가 있는가, 그것 하나만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뼈아픈 배신의 경험 이후 저는 사람을 보는 기준을 완전히 새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대부분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사업의 정글 속에서 피와 땀으로 직접 확인한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리가 없는 자입니다. 어쩌면 의리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는 조금 촌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가치라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가장 기본이자 모든 성공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의리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제가 그 배신을 겪고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일어설 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낸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자제가 부족해 밤샘을 밥 먹듯 했습니다. 때로는 꼬박 이틀을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저를 보고 혀를 차며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라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눈앞의 이익을 놓치고 있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킬 때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단단한 벽돌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벽돌이 모여 결국은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저를 지탱하는 굳건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거래처 사장이 정말 갑작스럽게 대량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미 다른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납품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에 홀로 남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계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고 손끝은 저리고 눈앞은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만든 물건을 약속한 시간 정확히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납품했을 때 거래처 사장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정 사장님이 어떻게든 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의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을지는 모르나 결국 가장 큰 자산인 사람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잃은 자의 곁에는 운 또한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약속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브랜드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유형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돈을 잃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을 잃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가장 빨리 잃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서 순식간에 당신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때 늘 마음의 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친 먼지와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다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면 과연 무엇이 해결되는가? 문제가 사라지는가? 아니면 더 커지는가? 특히 기억에 남는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일 처리 능력도 뛰어났고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성격이 그야말로 불같았습니다. 후배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온 현장이 떠나가라 불같이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나오면 얼굴을 굳힌 채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모두가 인정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점차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직원은 아주 중요한 외부 계약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파트너가 될 상대방 회사의 담당자가 자료에 작은 실수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그 실수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방을 크게 나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합니까?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무산되었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를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상황을 해석하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스스로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인생도 다스릴 수 없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고요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닿을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강인함의 표현이다.
당신의 운은 당신의 평온한 마음밭에서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세 번째, 말에 무게가 없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은 그저 공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에 걸쳐 이 말을 금과 옥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곧 그 사람의 운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 한 거래처 사장은 만날 때마다 허풍이 심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늘 희망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다음엔 꼭 함께 합시다. 그의 말은 항상 활기차고 희망에 넘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그는 늘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겠네요. 다음에는 꼭. 저는 몇 번이고 그의 말을 믿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텅 빈 수레가 요란하듯 그의 말은 늘 시끄럽기만 할 뿐 그 안에는 아무런 책임감도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말은 결국 텅 빈 신뢰만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번 중에 99번을 잘해도 단 한 번에 지키지 않은 약속으로 신뢰는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내가 이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저는 제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무리해서 큰 소리치기보다 솔직한 것이 훨씬 더 큰 신뢰를 얻는다. 쌀 장사를 할 때부터 저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켰습니다. 쌀 배달 시간을 약속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손님들이 점차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정 사장은 다르다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작은 약속들이 차곡차곡 모여 저의 거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운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그 신뢰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옵니다. 당신이 뱉은 말이 곧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의 무게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는 뒤에서 험담을 하는 자입니다. 험담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습니다. 그 칼은 험담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 그 칼날은 다시 험담을 한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웃고 떠들며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듯 보였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운이 좋아서 저 자리까지 간 거야. 실력이 별로 없는데 상사한테 아부를 잘해서 그래. 신기하게도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운은 그들의 곁에 절대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는 자신의 험담을 할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와 거리를 두었고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뢰가 없으면 운은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늘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려 노력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열린 마음들이 모여 결국 큰 운을 불러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운입니다. 저는 이 말을 평생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기보다 그를 높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결국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험담의 차가운 파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따뜻한 격려의 말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모이게 합니다. 운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무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하고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투일 겁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한없이 부러워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마치 내 마음을 조용히 좀먹는 독과 같다는 것을.
남을 끌어내리는데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스스로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그들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 기회가 왔구나. 저 사람을 보며 내가 배울 것이 있구나. 남의 빛을 보고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대신 그 빛을 나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축하의 마음이 결국 더 큰 기회와 운을 불러옵니다. 제가 아끼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동료가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뜨겁게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는데 그는 박수조차 치지 않고 옆 사람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운이 좋아서 받은 거야. 상사한테 잘 보여서 그런 거고. 그 말을 들은 주변 동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빛에 눈을 찡그릴 것이 아니라 내 등불을 더 밝히면 됩니다. 질투심은 억지로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을 당신의 편으로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깎아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평생에 걸쳐 만났던 그리고 스스로 운을 걷어찼던 사람들의 5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리가 없는 자, 성급히 화내는 자, 말만 앞세우는 자, 뒤에서 험담하는 자, 그리고 질투에 사로잡힌 자. 이들은 모두 겉보기에는 다른 문제점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삶이 왜 항상 제자리에 맴돌거나 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의 부재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잠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의리가 없는 자는 자신이 맺은 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자는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자는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성장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의 성공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나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감정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그들은 늘 피해자이거나 방관자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타인을 향한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 나는 잘했는데 상황이 안 좋았어.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들은 언제나 남을 탓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다른 무엇도 아닌 책임감, 바로 이 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실패를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값진 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기 기만이자 성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자신의 운명까지도 남에게 떠맡기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이라는 배의 조타수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탓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탓하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배가 난파되기만을 기다리는 선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현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일으키며 수많은 도전을 할 때,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어떤 사업은 시작부터 실패했고 어떤 프로젝트는 막대한 손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무모한 도박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인가? 직원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서인가? 경쟁사가 비겁한 방법을 썼기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원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저는 타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내가 의리를 지키지 않았던가? 혹시 내가 성급하게 화를 내지는 않았던가? 혹시 내가 지키지 못할 말만 앞세우지는 않았던가? 혹시 내가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던가?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질투심에 휩쓸리지는 않았던가? 저는 제가 가장 경계했던 그 5유형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내 안에 있었음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노력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데 쓸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로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이 수없이 넘어져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불굴의 의지를 만들어준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운은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혹은 놓쳐버리는가는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 손에 흙이 묻어있든 기름때가 묻어있든 나는 늘 나의 손으로 나의 운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그 운명의 모든 과정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공의 영광도 나의 것이지만 실패의 책임 또한 오롯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운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로 돌아옵니다. 운은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은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이라는 책의 작가이자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단 한 가지, 그 다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시간입니다. 해봤어?